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 11월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약 5조 3천억 원을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해외 투자 은행들이 2021년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이머징 시장을 꼽고 있는데, 이 이머징 시장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이런 돈이 몰림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500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런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2021년 이머징 시장의 가치주입니다. 성장주가 아니고. 왜냐하면 성장주는 미국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를 비교했을 때 이머징 시장의 성장주와 그 선진국 시장의 성장주를 비교해 놓고 보면 이 선진국 시장의 성장주가 훨씬 높은 성장을 하는 것을 여태까지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의 가치주들이 바이러스의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가치주들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약 한 40%가량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매력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머징 시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머징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강한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섹터들도 최근 많이 오른 섹터들을 살펴보면 이 업종이 해운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또는 그 석유화, 공작기계, 정유 이런 업종들이 최근 2주 동안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0%까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인모를 이유로 급증한 증시 예탁금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자금 동향을 보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증시자금이 올 초에 비해서 올 초 51조에 비해서 약 한 달 만에 63조로 약 12조가량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9월 달에도 한번 예탁금이 상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달에 그 상승한 예탁금은 공모주 청약에 대한 어떤 예탁금이었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른데도 이렇게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아마도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미리 돈을 땡겨서 대출을 일으킨 자금을 증권계좌에 넣어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 대출 절벽이라는 것은 정부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그 금리를 상승을 시키고 신용대출을 막은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엔 상대적인 어떤 반사이익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니 일단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한 신용대출이 어려워지니까 이 신용대출을 미리 땡겨서, 그러니까 신용대출 규제가 심해지기 전에 신용대출을 땡겨서 그것을 이제 MMF라던가 또는 CMA 계좌 등으로 이렇게 밀어넣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사실 그 신용대출 전에는 마이너스 통장이 약 한 1.5배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용대출 절벽 현상이 우려되면 약 한 대출 가능 금액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돈을 땡겨 놓자는 거죠. 지금 굉장한 저금리 아닙니까? 굉장한 저금리이다 보니
돈 빌리기는 매우 쉽고 예금 금리는 낮고 대출 금리는 또 역시 낮기 때문에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자금이 이렇게 MMF라든지 어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용잔고도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가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을 하는 이유는 펀더멘탈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수급에 의한 상승은 만약에 수급이 빠지게 되면 같이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하루에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이런 글로벌 팬데믹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도 하루에 3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이것이 이제 5일이 넘었죠. 이번 주에는 4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재확산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트럼프가 문제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문우신 장관이 부양책을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신을 연준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동성 프로그램 올해 이제 진행 중인 유동성 프로그램이 9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4개는 지속하겠다. 하지만 5개의 유동성 프로그램은 올해 만료 종료를 하겠다. 그러니까 안 쓴 돈 약 한 50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을 다시 돌려줘라. 그 돈을 다른 데다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말 마지막 목리를 이런 식으로 부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하는 G20 회의에 참여는 했어요. 참여했습니다. 사우디가 우방이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참여는 했습니다. 참여는 했지만 트럼프는 보였지만 트럼프는 정작 G20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이번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백신의 개발 그리고 또한 백신의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에도 백신을 자국민들이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어떤 분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또 대유행에 대한 어떤 대비 세션에는 참여하지도 않는 등 진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G20 회의 이후에 다시 골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5일 연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 충격에는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1단계 1단계 확산이 있을 때는 마스크와 진단키트, 또 2단계 확산이 있을 때는 언택 관련주들이 높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확산에 따른 새로운 테마의 형성이 투자자들에게는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음압병실이라든지 콜드체인이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주식공무원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초보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테마주 급등락을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우리나라 가치주들에 대해서 지금 좀 저평가되었을 때 떨어진다면 조금씩 낮은 가격에서 줍줍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살아남으시고요.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 시황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에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네, 빨개지실 겁니다.